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진행을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황경림입니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장기요양 종사자 및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비대면으로 정보공유협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부터 청구그림기관 선정까지 13개의 항목입니다. 각 항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게시 항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구조, 설비 상태, 건물 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입소, 이용 현원,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게시 항목에 따른 게시 경로는 본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급여 종류별 종사자 수, 입소, 이용 정원,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등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게시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하는 즉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와 관련한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전산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전문자료실 6002호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옴 전파 예방 및 관리입니다. 옴이란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을 숙주로 하는 절대기생체이며 감염 환자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일반 옴은 농가진, 발진과 야간 가려움증을 동반하나 딱지옴, 일명 노르웨이 옴은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고 가닥억화증이 발생하며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에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기관 전체 감염병 중 옴 발생률은 83.6%이며 특히 입소 형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발생률이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옴이 발생하면 시설 내부 전체를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옴 전파 예방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은 수급자의 입소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겨드랑이, 사타구니 및 오금 등 옴이 주로 기생하는 부위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시설에 입소하기 전 전신 목욕, 약물 도포,
외복 교체 등을 실시합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자를 격리하여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고 감염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접촉자는 4주에서 6주의 잠복기 동안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 치료를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자 격리 이외에도 푹신한 천소재, 가구 등 몸이 기생할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시설,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옴 전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 1권을 참고하시고 환자 발생 즉시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및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함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공단은 공급자, 보험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소통 강화를 통한 제도 발전 도모를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는 장기요양기관을 처음 개설한 시설장이나 대표자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리더십 함량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무관리, 리더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 본부별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여 정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안전, 보건, 스트레스 관리와 감염성 질환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시스템 관한 안내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수급을 돕고 장기요양 종사자의 구직을 지원하고자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종사자 마당을 통해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종사자가 구직을 등록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구직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를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하고자 고객센터에 4명의 전문 상담사와 전문용 전화를 배치하여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제도, 부당 업무,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하여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직접 상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권위원회 등 주무기관에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급여 제공 전산서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4종의 급여 제공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전문자료실, 게시번호 60018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에 명시된 장기요양요원 보호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는 급여 외 행위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의 4 및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하는 사유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 저치 등 조치를 취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성희롱, 성폭력 등 고충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및 여성진흥원, 해바라기 센터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 상황에 따른 관련 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치매 전담형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2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이며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의 경우 주야간 모호 내 치매 전담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등급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치매 전담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진담형 기관 이용자 대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수령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맨 뒷면에 기재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에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운영 지침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 6063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 전담형 사업을 개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 전담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최초로 급여를 제공한 월부터 3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급여 유형별 지급 금액은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주야간 보호, 수급자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1일당 급여 비용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의 등급과 치매 전담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적용됩니다. 각각의 적용 급여 비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의사란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건강관리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고 3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후 지정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말합니다.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수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계약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등록합니다. 요양시설은 협회에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하고 협회는 14일 이내에 계약의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추천받은 요양시설은 해당 계약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계약의사는 해당 요양시설의 수급자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계약의사의 지정에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재지정을 준비하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제공과 급여 비용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사 신규 지정 전산 등록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인사관리에서 작성하며 필수사항을 입력할 때 직위 및 직종은 반드시 계약의사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에 보고할 때 종사자 입퇴사 보고, 장기요양 인력 변경 보고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장기요양 인력 변경 보고 등록 내용이 승인된 경우만 활동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등록 절차는 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의사 재지정 전산 등록입니다. 동일한 계약의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은 종료일에 맞추어 퇴사 처리하고 신규 계약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존 이력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이력을 덮어 씌우면 기존 계약 기간에 대한 진찰 비용 청구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은 계약의사 외에도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수급자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보고합니다. 협약 체결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과 보고 절차는 본 자료와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1권, 협약의료기관과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장기요양요원은 급여 유형별로 상이하며 적용 기준 또한 급여 유형별, 직종별로 상이하오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별 지급금액은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근무자는 6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근무자는 8만원, 84개월 이상 근무자는 10만원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계속근무 인정 사유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법령자료실에 게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4, 세부사항 제4조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제도 관련 세소식과 어르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장, 체험 사례, 급여 제공 우수 사례, 건강정보, 취미생활 및 제철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한 동행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섹션과 17개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섹션은 건강한 정보, 이로운 보험, 행복한 노후, 꽃다운 인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5일경 발행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홍보관, 장기요양보험 소식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접속할 수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8번째,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문 교육입니다. 2021년 치매 전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습과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온라인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의 일부 과정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교육비가 요양보호사는 4만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49,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총 7차수로 진행되며 공고 및 신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 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부정인정자, 수급자에 대한 신고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감시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요양 등급 적정성 재확인 및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신고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장기요양 종사자, 복지용구, 제조업자,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은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인정자에 대한 신고는 전국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부정사실이 확인되어 급여 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사례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장기요양기관, 과장 진술로 장기요양 인정받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있으며 신고 포상금과 관련한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공단은 2017년부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 중 부양수발이 높은 수발자를 위하여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개 지역에서 수급자 부양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1:1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 서비스 대상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 중 하루 6시간 이상 수급자를 수발하는 자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부양 부담이 높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수발 가족은 우선 선정되며 인지장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자 및 폭력 성향이 있는 자 등은 가족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3기로 운영되며 9월 6일부터는 3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족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확인되면 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내방으로 가족상담 희망자 통보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가 접수 후 해당 가족상담 희망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적정 청구 관리 시스템 제도입니다. 적정 청구 관리 시스템 FDS는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 자격, 출입국 내역 등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적정 청구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FDS를 통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고 청구 유형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FDS의 주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나 수급자의 출입국 시간에 급여가 제공된 경우, RFID 태그를 시장만 전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청구 내용을 점검합니다. 또한 월이 변경되는 주에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 목욕 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등 차고 청구 유형이 검출된 명세서에 대해서 정밀 심사를 실시합니다. 12번째,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지역 밀착형 상담을 제공하고 청구 업무 지식의 선순환 및 지식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청구 상담 봉사자를 위촉하여 청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 상담 봉사자는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 종사자로 청구 경력이 60개월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또는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자로 매년 2월 추천받습니다. 청구 상담 봉사자는 지역본부별 급여 종류별로 위촉하고 위촉 기간 동안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합니다. 청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구 상담 봉사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 상담 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상담 활동 실적에 따라 평가 가점 부여 및 나눔 자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13번째, 청구 그린 기관 선정입니다. 청구 업무 모델화를 통한 청구 업무 능력 상향 평준화와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을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심의회는 급여 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 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고 그 합산 점수가 상위 1%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청구 그린 기관으로 선정되면 공단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서 청구 보험 사례를 공유하거나 교육 강사로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청구 그린 기관에 대하여 공단은 현판을 수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표기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청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과 관련하여 추석 연휴 노인 요양시설 면회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14일 동안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노인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접촉 면회의 경우
입소자, 모내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하나여 가능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회 전 손소독을 실시한 후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면회는 모든 입소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나 신체 접촉은 불가합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사이에 투명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면회를 위하여 사전 예약, 면회객 명부 관리, 입소자, 면회객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과 음식, 음료 섭취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손편지,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마음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정보공유협회의 공유 자료를 추석 명절 방문 면회 규칙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마친 후 본 공지사항에 등록된 온라인 설문 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하여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업무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자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장기요양 정보요양 공유회 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